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 클라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꾸준한 신뢰 덕분에 2024년도에도 오렌지 카운티 상위 1% 리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3년 전서 이런 영광스러운 기록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신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고객 중심의 부동산 전문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이 많았던 2024년을 떠나보내고요. 모두 희망찬 2025년을 맞게 되었네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건지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연구기관, 컨설팅 펌에서 2025년 전망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저는 많은 자료를 검토해서 여러분께 가장 핵심만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5년을 전망하기 전에 2024년 시장을 한번 요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24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매물 부족과 그리고 어포더빌리티 문제였는데요. 2024년 연초에 이제 이자율이 내려가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게 될 거라는 그런 긍정의 기운이 정말 압도적이었지만 예상을 뒤엎고 거의 1년 내내 30년 모기지 이자가 7% 이상으로 높게 이어져 갔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시장의 매물 숫자가 늘어나고 주택 거래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근데 뚜렷하게 상반기와 하반기 시장이 완전히 다른 다이나믹을 보여주었는데요. 2024년 초반에는 제가 일하는 얼바인 주변 지역에 매물 부족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많은 바이어들이 오퍼 경쟁을 벌이면서 집을 구매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래 인해서 이 4개월 동안 주택 가격이 거의 10% 정도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지역 2024년 집이 팔려 나간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정말 신기할 만큼 2023년과 2024년이 정확하게 같은 패턴으로 같은 숫자의 집이 팔려 나갔는데요. 도표에서 보시는 이 파란색과 보라색 라인이 정확하게 같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10월부터 집이 팔린 숫자가 확 늘어서 연말까지 2023년보다 더 많은 집이 팔려 나갔는데요. 그 이유는 2024년 이자율이 6.5% 이하로 떨어진 날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정확하게 42일 기간이었는데요. 이때 발 빠르게 움직인 바이어들로 연말까지 거래량이 늘었던 겁니다. 이렇듯이 부동산 시장은 모기지 금리에서 전적으로 좌지우지 되는데요. 2025년 주택시장을 예측할 때 당연히 가장 큰 변수는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부터 지금까지 연준의 금리 정책을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연준의 이자율 정책은 전적으로 이코노믹 데이터에 근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자율 하락에 관한 연준의 발표도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매번 변화무쌍했던 거죠. 예를 들면 2024년 6월에 연준은 이자율 하락이 연말까지 단 한 번만 있을 거라고 발표했다가 9월에 금리를 0.5% 내렸고 11월에 0.25, 12월에 다시 0.25, 종국에 총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내년의 이자율 예상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주요 기관들 페니메, MBA 그리고 웰스파고 예상치를 한번 보면 대부분 이자가 지금보다는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평균적으로는 2025년 이자는 6.3%에서 6.7%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전국의 2025년 주택 거래량 수는 9군데 주요 기관의 평균이 약 420만 채 정도 거래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2024년보다 약 1.5% 정도 거래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새집 분양을 포함하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새집 분양을 합치면 약 510만 채 정도 거래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집값 상승은 19군데 기관에서 발표한 숫자의 평균이 약 3.1%로 2024년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집값 상승이 전국적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가장 민감한 이자율에 관해서는 아직도 연준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여전히 걱정하고 경제 지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약간 진정되는 듯 하다가 새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아닌 듯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미국인들은 여전히 소비를 멈추지 않고 또 노동시장도 건강해 보이고 실업률도 3.8에서 4% 정도로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동차 대출, 납부금 체납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고 새집을 짓는 허가 건수도 줄어들어서 지금 거의 2019년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력으로 물가 상승이 압력을 받는 듯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이자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은 지역 편차가 너무 심해서 거래량과 가격 변동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하는 얼바인과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이기에 전국 평균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2024년의 경우에도 이 지역은 계속 셀러스 마켓으로 유지되었고 이자율에 상관없이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이 2025년 얼바인과 오렌지 카운티 이 지역을 다음과 같이 예상을 하는데요. 이자율은 전국적으로 6%, 7%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이 얼바인과 오렌지 카운티 전체 지역의 매물 숫자는 약간 8% 정도 증가해서 최고로 많을 때는 약 4,700개 정도까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 팬데믹 이전의 7,000개의 평균보다는 아직 낮을 거라서 여전히 셀러스 마켓이 될 겁니다. 거래량은 2024년 9% 증가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약 12%에서 16%로 거래량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주택 가격은 2024년에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비해서 2025년에는 5%에서 약 8%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장밋빛 그런 시장은 없을 거고요. 아마 2024년과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 나아지는 시작이 될 겁니다. 단지 2025년 연초는 트럼프의 미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반적으로 경제가 개선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많은 바이어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주택시장에서 바이어는 조금 늘어난 매물로 선택의 폭이 약간 늘겠지만 여전히 높은 이자로 어포더빌리티 문제가 있을 거고요. 셀러 역시 이자가 5%대로 진입하지 않은 한 집을 팔고 움직이는 분들이 대거 늘어나지 않을 거라서 시장의 패턴은 24년과 아주 유사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 지역에서 구매를 계획하신다면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요로 계속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만큼 주택 구매를 늦출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차가 큰 만큼 얼바인과 오렌지 카운티 전 지역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 더욱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